꼰대 의사 신강섭입니다. 텍사스 의과대학에서의 연구질 시절로 이야기를 되돌려서요. 당시에 그 신경과학 연구소에 있던 여러 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을 보니까 제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미국에서 생존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기초의학, 그것으로 그 생존 자체가 무척 힘듭니다. 임상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의과대학을 미국에서 다니지 않았어도 한국에서 공부한 것만으로 미국에 와서 자격시험을 쳐서 의사수련을 받고 취직하거나 개업하는 것인데, 기초의학에 대해서는 자격시험 같은 거가 아예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학원 교육 같은 것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대학원에서 노벨상에 버금가는 커다란 업적을 쌓았다면 또 모를까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초의학으로 살아남으려면 대학원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었는데, 그 과정이 보통 5년 이상 걸립니다. 미국에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임상의학 대신 기초의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건 한국도 지금은 마찬가지지만요. 미국의 의과대학 중에는 MD, PhD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면허와 PhD 박사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간이 2배 정도 더 걸리는 대신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을 모두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생들에게 연구직과 기초과학 교수직을 독려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미국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는 MD 자격증만 가지고 PhD 과정, 대학원을 따로 하지 않아도 미국 의과대학에서 기초교실 교수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의 텍사스 의과대학 신경과학 교실에서 말이죠. 닥터 칼글샤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해서 그 MD 자격만 가지고 PhD 자격은 없이 신경과학 교실에서 꽤 높은 교수 자리까지도 올라가고 의과대학에서 신경과학과 해부학 강의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PhD 자격 없이 MD 자격만 가지고 기초의학을 하는 것은 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마치고도 바로 어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2, 3년간 포스닥이라는 걸로 어느 교수님 밑에서 박봉을 받으면서 일한 후에 겨우 자리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어느 대학이나 연구소에 자리 하나가 생기면 수십 명의 지원자가 달려듭니다. 이렇게 해서 교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연구 업적이 시원치 않으면 교직에서 당장 쫓겨나죠.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매년 계약 연장이 보증되는 테니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테니어라는 것을 받아야 그래도 한숨 놓고 대학 교수직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테니어직을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힘듭니다. 우리처럼 의과대학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만을 그대로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리학, 생물학 등등을 전공으로 한 미국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연구 경험이 부족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 점에서 살아남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도 일찌감치 포기했죠. 그러던 중에 이젠 미국에서 외의사들이 자격시험만 붙으면 레지던트 자리를 구하기가 전보다 쉬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의사의 자격시험에 대해서 제가 그 역사를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의사 부족은 아주 오래된 고질병입니다. 의과대학을 하나 세우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한 해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하죠. 당연히 미국에서의 의과대학 등록금은 한국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게 비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과대학을 많이 세울 수가 없고,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미국 내 의과대학 졸업생만으로는 그 수요를 채우기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라도 데려오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 1955년인가부터입니다. 외의사들이 미국에 와서 그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였죠. ECFMG 자격증이라는 것인데,
외국에서 의사들을 데려와서 미국의 부족한 병원 인력을 보충하느라고 ECFMG라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ECFMG에서 외국 의사들을 자격심사하고 시험을 주관하는데 당시에 자격시험의 이름이 ECFMG였습니다. 병원에서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느라고 외국 의사를 데려와서 값싼 노동력으로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만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을 도맡아서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때 외국 의사들에게 내주는 비자가 J1이라는 것인데 그 J 비자에 관해서는 곧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J 비자를 스폰서 해주는 기관이 ECFMG입니다. 수련을 받는 병원에서 J1 비자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비자 스폰서가 될 때는 J1이 아닌 H1B라는 것인데 비자에 관한 얘기도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경제 사정이 어려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ECFMG라는 시험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죠. 한국에서 오래전에 오신 의사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에는 졸업생 중에 절반 정도가 미국으로 이민 오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ECFMG 제도가 탄생하기 전에 미국에 오셨던 한국 의사 선생님을 만난 적도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한국에서 외과 전문의였지만 미국에 오니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아서 수술실에서 2, 3년 동안 교수로 일하다가 ECFMG 시험이 생긴 다음에 자격증을 얻어서 같은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다시 일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 시험을 위해서 따로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이 한국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본 며칠 후에 조금 더 준비해서 ECFMG 시험을 보고 미국으로 쉽게 건너왔다고 하죠. 당시에는 그 시험만 붙으면 레지던트 인터뷰 같은 것도 없고 영어 시험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서류 심사만으로 미국의 많은 병원 내서 레지던트를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 시절에 미국에 오셨던 저희 외삼촌 말씀에 의하면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표도 미리 선대를 해주었고 그것이 공짜는 아니어서 미국에서 레지던트 월급을 받으면서 온 가족의 비행기표 값을 갚아나갔다고 하네요. ECFMG 본부에서는 외국 의대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인정받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50년대에는 말이죠.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북의 김일성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사람이 미국에 온 적이 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미국과 국교도 없는 북한 출신이어서 ECFMG 본부에서 시험 자격을 주지 않았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변호사를 통해서 시험 칠 자격을 얻고 미국에서 의사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몇몇 중동지방에서 온 의사들 중에는 미국에서 자격시험을 보고 싶어 해도 시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대개 미국 시험을 볼 자격을 줍니다. ECFMG에서는 수련의 의사, 즉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지원하는 외국 사람들에게만 J-비자 스폰서를 해줍니다. 즉 ECFMG 본부가 J-비자의 스폰서가 되는 것이죠. 외국 의사가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를 얻은 다음에 말이에요. 그 외의 경우들, 즉 외국 의사가 기초의학 연구실에 온다든지 아니면 임상의사라도 그 병원의 연구실에 온다든지 혹은 수련 과정을 하지 않고 의학 연수 등으로 오는 경우에는 ECFMG에서 비자 스폰서가 돼주지를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USMLE 시험은 미국에서 의학 수련을 할 사람들, 레지던트 과정을 할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그 외 임상 연수나 연구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USMLE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연구소나 임상 연수를 맡은 병원 측에서는 ECFMG가 뭔지도 모릅니다.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것이니까요. 그 후 70년대 중반에는 외국 의사들이 너무 많이 유입되고 좀 더 까다로운 시험 VQE, Visa Qualifying Exam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전에는 ECFMG 시험만 보면 미국으로 건너올 수가 있었는데 이젠 VQE라는 시험을 봐야 미국으로 건너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Visa Qualifying Exam이니까
미국에 오는 비자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즉 가족 이민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전처럼 ECFMG 시험만 보면 되는 거였었죠. 이때 영어 시험도 생기고 그것을 토플로 대체할 수가 있었죠. 토플 550점이면 합격이었었는데 그때 소문으로는 550점 맞기가 무척 힘들다고 알려졌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해보니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뷰큐에서 그 전에 시험과 크게 다른 점은 여기에는 기초의학 문제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기초의학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